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지난 하노이에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딜이라고 하는 아무 성과가 없이 사실상 결렬되는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남북 대화만 120여 차례 한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님이신데요. 차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네, 또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하노이 합의가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뭐 해석할 필요 없이 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서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단지를 비핵화하는 대신에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단지뿐만 아니고 영변 핵단지보다도 더 중요한 여러 가지 핵시설들을 비핵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서로가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끝낼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합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끝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분명하게 서로의 요구사항이 맞지 않았는데 그 요구사항이라는 게 비핵화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하고 또 적당하게 이제 그 영변 핵단지만 해체하는 대신에 제재를 전면 해제해라 이 요구가 부딪혀 가지고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비핵화의 개념과 방법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최선희 부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자기들은 핵 협상에서 핵시설 전부를 내놓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그럼 과연 뭐냐? 지금까지 나온 그 비핵화의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고 있는 실행 조치들이라는 게 영변 핵시설을 전부 이제 비핵화하는 거 하고 또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ICBM을 발사하지 않는 것 그 정도를 묶어서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그리고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핵시설들을 파기하고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된 게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1991년 12월 31일 네. 판문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했는데 네. 거기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없다. 네.
또 한 가지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없애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는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개념은 그걸 이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남한은 그걸 완벽하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NPT 사찰을 다 받아서 계속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핵실험했죠. 뭐 제조했지, 생산했지. 지금 그 작년 신년사에서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다고까지 얘기를 그랬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핵 제철 시설을 계속 가동을 해왔고 또 우라늄 농축 시설도 영변에 벌써 해커 박사가 가서 확인한 게 2,000개인데 그 2배로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변 외의 여러 지역에 지금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걸 폐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완벽하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배치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핵시설, 핵물질 생산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안전하게 되려면은 그런 것들을 전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저도 그 언론 보도에 좀 최선희 부사인가요? 최선희 국장인가 이 분이 북한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유엔 제재는 원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에 관한 제재였다. 그런데 북한은 15개월간 그런 걸 중단했다. 그런데 오히려 전체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예. 아직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놓은 역사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렇죠. 예. 자기들은 실험 발사만 안 하는 걸로 이미 뭐 유엔 제재에 풀어줄 명분이 생긴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은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사실상 그런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는 게 사실상 그 완전한 의미의 비핵화라기보다는 그냥 그 핵 감축이라고 그런가요? 핵 감축, 핵군축회담이라고 군축회담 이런 식의 딜을 통해서 미국한테 뭔가를 얻어내려는 예. 그런 의도로 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금방 우리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선희 부상이 얘기한 게 북한의 의도를 상당히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핵시설을 내놓고 협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핵무기라든지 핵시설을 감추어 두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비핵화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ICBM 실험과 핵실험을 뭐 15개월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ICBM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서 발동된 여러 가지 그 유엔 제재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주장은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요. ICBM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제재는 분명히 그 핵 능력을 감축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ICBM 발사하고 핵실험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때까지 도달한 핵 능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취해진 여러 가지 유엔 제재를 해제를 해버리면은 현재 이렇게 높아진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있는 것은 그냥 인정하라. 앞으로 안 하겠다. 뭐 이런 그건 거죠. 또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이제 논의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수용 그리고 인민생활에 관련되는 것 이런 그 제재만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유엔 제재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으면은
엄청난 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1718호가 발동이 됐죠.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허벌판에 대문을 세우긴 세웠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였어요. 어허.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2016년 그 270이 발동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것이 WMD에 관련되는 물자 교역 이런 것만 통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세상에서 이제 그 거래되는 거의 모든 물자는 이중 용도거든요. 민수용과 군수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민수용이라고 그러면서 교육을 하면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제재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재를 한다고 대문을 세웠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거였다. 구멍도 아니에요. 그게 네. 구멍도 아니고 활짝 열어놓은 거였는데 사실은 270도 석탄, 철광석 뭐 이런 그 수출 통제를 했지만은 거기에도 인도적 목적은 제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루프홀이 생긴 거죠. 구멍이 생긴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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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2321 유엔 안보리 제재 2321부터 이제 석탄 수출을 구체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억 불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라기보다도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무역을 통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좀 북한 정권으로서는 아픈 거죠. 이걸 풀어달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풀어주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99%가 풀리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네, 네, 네. 이번 그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 굳이 의미가 있다면 정말로 양측의 입장이 이제 드디어 솔직하게 드러났다. 북한이 원하는 거, 미국이 원하는 게 드러났다. 그걸 확실하게 진실의 순간으로 노출된 것만도 성과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진짜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1차 회담하고 비교해서 이번 2차 회담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회담에서 이제 상호 이 요구하는 사항에 본질적인 면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제까지 쭉 회담을 해오는 걸 보면은 소위 전략적 모성이라는 그런 그 틀 속에서 이게 좀 분명치 않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회담을 진행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조치에 들어가려고 보면은 전략적 모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건 대표나 앤드류 킴 전에 그 코리아 미션 센터 센터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앤드류 킴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그 강의를 한 걸 보면은 김정은은 뭐 자기 자녀들이 핵을 계속 이고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북한은 종전선언과 핵 보유 인정을 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사실들을 어느 정도 대강은 알면서도 전략적 모성으로 이제 회담을 끌어왔는데 그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명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제시를 한 것이죠. 그제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하면은 자기들은 이제 일괄 타결 이걸 위한 문서를 줬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당연히 미국이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하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회담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그 2차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그 의의라면은 이제까지 그 모호했던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핵 분축 회담으로서 이 회담을 끌고 가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상태로서 회담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핵을 보유하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신들의 입장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핵 분축 회담을 하려고 했던 때 반해서 뭐 공식적으로 또 북한은 핵 분축 회담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런 식의 핵 분축 회담은 안 되겠다 하는 입장으로 비핵화 회담으로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회담은 미국 간의 회담이 핵 분축 회담이냐 아니면 비핵화 회담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미국이 핵 분축 회담을 거부하면서 비핵화 회담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되겠다. 핵 분축 회담으로 가야 됐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순간에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미국 회담이 맞습니다. 네. 핵 분축 회담으로 가버리면은 네.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그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예. 계속 상대해야 되는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를 그냥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만 그 철거하는 수준에서 예. 적절하게 북미 간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또 지금 트럼프가 자꾸 자기 정치적 성과를 위해서 적절하게 타협할 가능성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미국이 지금 완전한 비핵화로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번 회담이 뭐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뭐 다행스럽다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완벽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합의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합의를 못하고 이게 깨진 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로서는 뭐 안 좋은 거죠.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핵분축 회담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걱정을 뭐 많이 했죠. 그 ICBM만 네. 제거를 한다든지 통제를 하고 그냥 북한의 요구 사항들을 들어줌으로써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질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그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가 국제 테러 단체에 네. 들어가서 미국을 향한 핵 테러로 연결이 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든지 북한의 핵을 어정쩡하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차 회담 이후에 그 미국의 태도가 점점 더 강경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뭐 핵 문제만이 아니고 미사일, 생화학 무기까지 북한에게 철폐를 요구했다는 볼턴의 인터뷰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 언론 인터뷰에선가요, 연설에선가
핵을 가진 북한에는 앞으로 미래가 없단 말이야. 네. 강경하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지금 방금 최관님 말씀대로 미국은 지금 도저히 북한이 핵 보유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미국은 뭐 세계 백분 국가고 네. 어쨌든 지금 그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는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축이 있죠. 네. 근데 그 NPT라고 그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확산. 그렇죠. 그 네. 핵 비확산 조약 네. 그것이 이제 그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축인데 지금 북한이 그걸 지금 침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북한이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게 뭐 묵인된다면은 주변 나라들인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네. 네. 그 핵이 이제 이렇게 그 확산되는 추세를 보면은 적대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직접 상대인 그 나라도 핵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네. 소련, 중국, 인도, 네. 인도, 파키스탄 그렇습니다. 이런 그 네, 확산 네, 추세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용인을 한다면은 NPT 체제가 네. 최소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깨지는 것이죠. 그럼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즉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반미 국가들, 반미 테러 단체들한테 흘러갈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안전에 네.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하고 네. 또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데 네. 심대한 중대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미국으로서는 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또는 뭐 그런 거 소위 그 대량 살상 무기들의 무기 체계 이런 것도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네. 미국은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폐기해야 될 여러 가지 핵무기와 물질과 시설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 무기들 이거 리스트 전부 내놔라. 그리고 폐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상응 조치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지만 미국의 근본 전략이 세계 질서 패권국으로서 근본 전략은 도대체 다른 북한 같은 다른 나라의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용인할 수 없는 그렇죠. 근본적인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